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2일 오전 11시 넘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막말을 쏟아내니까 트럼프 대통령을 향한 비판도 막말입니다. 서로 말이 아주 험해졌습니다. 미국 전체가 말이 험해졌다고 합니다. 왜 대통령 각하 거짓말 하세요라는 말을 기자가 공개적으로 할 정도고, 트럼프 대통령은 CNN 기자를 향해서 페이크 뉴스라고 소리 지르는, 이게 전국적으로 방송되고 하니까 얼마나 미국 사람들의 심성이 악화되겠습니까? 그것을 반영해 가지고 오늘 워싱턴 포스트에 맥스 부트라는 칼럼니스트가 트럼프는 미국이 핀란드화 되기를 원한다는 제목의 칼럼을 썼는데, 이것은 아주 점잖은 글입니다. 이 칼럼을 제가 소개해 드리는 이유는 트럼프 대통령의 지금 대외 정책, 그 안에 지금 한국에 대한 정책, 북한에 대한 정책도 포함되어 있는데, 그 지향점이 어디냐 하는 데 대해서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를 한 칼럼이기 때문입니다. 이 말미에 가면은 이 맥스 부트라는 칼럼니스트는 트럼프가 러시아 첩자라고는 생각하지 않지만 하는 행동은 러시아 첩자처럼 행동한다 라고 딱 결론을 내립니다. 이 핀란드화라는 건 뭐냐면은, 핀란드가 그 작은 나라가 러시아 옆에 바로 붙어 있으니까 이 러시아를 자극하지 않기 위해서 그 국가가 지켜야 될 어떤 원칙이라든지 심할 경우에는 주권까지도 내주는 걸 흔히 핀란드화라고 합니다. 핀란드화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잘못하면 한국이 중국의 핀란드 또는 북한의 핀란드화가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드는 요즘 상황입니다. 7월에 이 칼럼 내용을 쭉 제가 소개를 해드리면서 제 해설을 붙이겠습니다. 7월에 가면 이제 헬싱키에서 푸틴 트럼프 회담이 있는데, 이게 나토 회담 직후에 이루어집니다. 7월 중순입니다. 7월 16일이죠.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 회담이 아주 긴장을 줍니다. 트럼프가 김정은을 만나가지고 남북관계, 핵문제 해결을 엉망진창으로 만든 것처럼 이제는 나토와 EU를 이걸 흔히 대서양 동맹이라고 합니다. 이걸 아주 어렵게 만들지 않을까 하는 것이죠. 더구나 그것도 헬싱키, 핀란드화의 그 말이 나온 그 헬싱키에서 푸틴과 만난다는 점이 아주 불길하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트럼프는 유럽이 핀란드화 되는 방향으로, 심지어 미국이 핀란드화 되는 방향의 지금 정책을 펴고 있다. 그런데 핀란드는 약해서 그런 정책을 썼는데, 미국은 러시아보다 강한데도 왜 이렇게 러시아에 대해서 아주 굴종적으로 나오느냐. 거기에 대해서 이 부스트는, 트럼프는 당선된 게 러시아 정보기관의 도움으로 당선됐다. 러시아가 2016년 선거에 정보공작 차원에서 개입한 것이 분명하다는 게 미국 정보기관의 일치된 견해인데, 이것도 트럼프는 무시하고 계속 미국의 외교를 크렘린에 종속시키고 있다. 러시아에 유리한 방향으로 외교를 지금 이끌고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 사람이 여기에 직설적으로 쓰지 않았지만 미국 사람들 중에는 트럼프가 모스크바를 자주 찾다가 거기서 이상한 행동을 하다가 그게 사진이 찍혀가지고 러시아 정보기관에 손에 들어갔고, 러시아 정보기관이 이 자료를 이용을 해가지고 2016년 선거에 개입을 했다. 그래서 푸틴은 트럼프의 약점을 잡고 있다. 트럼프도 그 사실을 알기 때문에 누가 봐도 표가 되지도 않고 말이 되지 않는 정책을 펴는데, 그 일관되게 푸틴의 러시아를 유리하게 만들어주면서 동맹국을 분열시키고 있다. 동맹국을 약화시키겠다. 동맹을 약화시켜서
러시아, 지금 독재화된 러시아를 비호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미국 동맹국에는 악감정을 드러낸다. 그런데 이게 이 트럼프를 제어하던 사람이 몇 사람 있었는데, 틸러슨 국무장관, 맥마스터 안보보좌관, 게리콘 경제보좌관인데 이 세 사람들이 다 나가버렸습니다. 그리고 존 켈리 비서실장도 지금 부글부글 끓고 있으면서 나갈 날을 지금 기다리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티스 국방장관은 이번에 트럼프가 김정은 만나고 나자 한미연합훈련은 북한에 대한 도발적인 것이므로 중단해야 된다. 우방국과 협의도 하지 않고. 그리고 주한미군은 돈이 드니까 빼내고 싶다는 이야기를 함으로써 마티스를 바보로 만들고, 마티스도 지금 영향력이 줄어들고 아마 출구를 찾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견제가 안 된다 이거죠. 견제가 안 된다. 이 칼럼에 보면은 G7 회의, 지난 6월 초에 있었던 G7 회의를 소개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렇게 막말을 했답니다. 지금 우리 우방국, 특히 유럽 국가들이 미국을 강도질하고 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또 오늘의 미국 경제는 미국 역사상 최고다. 아니 그러면 강도당한 미국이 어떻게 세계 최강의 경제를 유지할 수 있느냐. 지금 무역전쟁을 하는데 결과적으로 이게 미국 기업이나 미국 소비자한테 손해로 돌아올 것이다. 이런 지적을 했어요. 이 회의, G7 회의에서, 카나다에서 열린, 퀘벡에서 열린 G7 회의에서 트럼프는 나토는 나프타처럼 나쁘다. 나프타는 북미 무역 자유협정입니다만은 이런 말을 했다는 겁니다. 이건 막말 정도를 넘는 거죠. 나토가 나프타도 다 미국에 도움이 되는 겁니다. 미국이 되는. 그러면서 EU는, 유럽 공동체는 미국을 이용해 먹기 위해서 만든 것이다라는 말까지 했다고 합니다. 이건 역사적 사실을 완전히 무시한 거죠. EU가 만들어지게 된 거는 마샬 플랜과 관계가 있습니다. 마샬 플랜은 전후에 미국이 감아보니까 유럽이 완전히 2차 세계대전으로 황폐화가 됐는데 가만두면 러시아로부터 점령당할 것 같거든요. 그럼 어떻게 하든지 그 독일까지도, 그 원수 같은 독일까지도 도와서 경제 부흥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마샬 플랜을 통해서 조지 마샬 국무장관이 제안한 겁니다. 유럽을 지원합니다. 그래서 유럽을 경제 부흥시키는 거예요. 그 과정에서 유럽 경제협력체라는 게 만들어집니다. 1948년입니다. 이게 점점 자라가지고 오늘과 같은 EU를 만들었어요. 유럽 공동체를 만들었습니다. EU를. 그런데 EU 만들어진 것이 미국을 등쳐먹기 위해서 만들었다고 하니까 트루만 대통령이 냉전에서 이길 수 있는 몇 가지 기초 작업을 했습니다. 40년 뒤에 이겼는데 그 중에 하나가 나토입니다. 나토, 마샬 플랜, 한국전에 참전한 거. 그리고 독일을 재무장시키고 일본이 경제 부흥한 거. 이건데 이걸 깡그리 무시하고, 이것도 소련 입장에서 하는 이야기죠. 소련이나 러시아 입장에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나토, 나프타, EU를 이렇게 저주하는 사람은 이 트럼프 머리에는 김정은만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푸틴이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푸틴. 그런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 맥스 부트라는 사람이 더 논리적으로 싹 정리를 해가지고 케네디 대통령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유럽은 단결할수록 강력해진다. 미국 역대 대통령은 다 유럽의 통합을 지원을 했습니다. 한 사람도 예외가 없습니다. 유럽 통합을 미국에 대한 도전이라고 생각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유럽과 미국은 같은 서구 문명권으로서 자유, 인권, 법치를 공통된 가치관으로 여기는 자유동맹체니까요. 이 칼럼은 이상하다. 러시아와 대결해야 되는데
트럼프는 아부만 하고 있다. 더구나 2014년에 푸틴이 우크라이나 영토인 크림반도, 크리미아라고 부릅니다만은 뭐 크림이라고 해서 또 표현을 하더라고요. 크림으로 쳐들어가가지고 뺏어가 버렸습니다. 냉전이 끝난 이후에 어떤 나라가 다른 나라 주권 국가를 침범해가지고 뺏어간 최초의 경우입니다. 그런데 트럼프는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그거 당연한 거 아니냐. 거기 러시아어를 쓰는 사람이 많으니까 러시아 땅이 되어야 된다고 본다. 이런 이야기를 했답니다. 그럼 뭐 이 말이 그냥 적용되면 어떻게 되느냐. 발틱 3국,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여기에 러시아어를 쓰는 사람이 많아요. 그럼 발틱 3국을 러시아가 뺏어가도 가만히 있겠다는 거죠. 이런 비슷한 이야기를 선거운동 기간 중에 했습니다. 트럼프가. 그때부터 트럼프가 러시아의 공작에 걸린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아니, 발틱 3국은 옛날부터 독립된 문화를 가지고 지금 그 여행지로 인기가 있습니다만은 아주 서유럽 수준의 문화를 만든 독자성이 있는 나라입니다. 이걸 소련이 그냥 뺏어가 버렸는데 이 발틱 3국의 독립운동이 고르바초프 시절에 일어났는데 소련이 붕괴되는 말하자면 뇌관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약소국인 발틱 3국을 러시아가 쳐들어가는 거는 나는 가만히 있겠다는 이야기를 한 거는 보면은 그때부터 공작에 걸려가지고 러시아에 유리한 방향으로 말도 하고 이제는 정책을 펴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더구나 여기에 끝나지 않습니다. 시리아에 지금 러시아가 공군을 보내가지고 아사드를 지원하니까 아사드가 이제 거의 반군을 지금 몰아내고 있는 과정이 있습니다. 시리아 뒤에는 이란이 있습니다. 이란하고 친한 게 북한이에요. 북한, 이란, 시리아 이거 일종의 악의 축입니다. 이것을 러시아가 공군력으로 뒷받침하고 있어요. 그런데 트럼프는 이번에 푸틴을 만나면 시리아 문제에 있어서 이런 합의를 할 가능성이 우리 빠지겠다. 지금 IS 진압 등등을 위해서 또 반군 지원을 위해서 미군 한 몇천 명이 거기 가 있습니다. 우리 미군 빼겠다. 그 대신에 러시아는 이란이 너무 설치지 않도록 조금 견제를 해주기 바란다. 이걸로 해가지고 서로 교환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많이 있습니다. 만약 미군이 지금 시리아에서 빠져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러시아와 이란이 중동에서 주도권을 잡습니다. 러시아와 이란이. 중동에서 미국의 영향력이 약화된다는 것은 세계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도 러시아에 유리한 방향으로 할 겁니다. 더구나 트럼프는 독일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을 철수하는 것을 전제로 해가지고 검토하라고 국방부에 지시를 했다고 합니다. 독일에 주둔하는 미군은 러시아를 막기 위한 겁니다. 옛날부터. 독일 통일된 이후에도 계속 주둔하는 것은 독일에 주둔하는 미군이 있어야 러시아의 팽창주의를 막고 이 유럽이 러시아 영향권에 들어가지 않고 그렇게 함으로써 미국이 세계적 지도국가가 될 수 있는 그 핵심이 독일 주둔 미군입니다. 독일 주둔 미군. 이걸 빼라고 한다? 주한미군 빼라는 거하고 같은 이야기인데 이것도 러시아를 도와주려는 마음이 없으면은 이럴 수가 없다 이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마지막에 자기는 트럼프가 러시아 첩자라고는 생각하지 않지만은 러시아 첩자가 해야 될 일을 똑같이 하고 있다. 이 트럼프 대통령 임기 중에 지금 대서양 동맹이 지금과 같은 상태를 유지하게 된다면 그것은 아마 기적에 속할 것이다. 이렇게 끝을 맺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가 한미동맹만 지금 약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한미동맹과 연계되어 있는 미일동맹 그리고 서유럽과의 동맹 즉 나토입니다. 또 약화시킴으로써 지금 푸틴의 러시아, 시진핑의 중국
김정은의 북한 이 공산 독재 체제가 활개를 펴도록 하는 이 세계 질서를 만들고 있다. 러시아 간첩은 아니라도 러시아 첩자처럼 행동하고 있다. 대한민국이 트럼프로 해가지고 지금 결정적 위기 국면으로 몰려가고 있는데, 그나마 워싱턴 포스트처럼 미국의 국익에 입각해가지고 미국이 지향하는 가치, 자유, 인권, 법치, 그것은 또 대한민국의 헌법적 가치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날카로운 비판을 하는 것이 그나마 좀 위안이 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